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암의 정신적 원인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실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보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약병과 주사기가 보이는데 주사바늘 너무 아프게 보이죠.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신신님 안녕하세요. 암의 정신적인 원인들 중에서 조각 맞추기와 암의 정서적인 원인들,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암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조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메리는 39살 때 찾아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주치의한테 치료법, 방사선 치료, 항암학 치료법을 시도했는데 모두 헛수고였다고 해요. 그런데 종양을 완벽히 제거했고 수술이 잘 됐다고 의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메리라는 이 사람은 척추 아랫부분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에 비정상적인 성장과 척추 연결 부위에는 연골의 고라로 인해 척추 아랫부분에 경부 척추증이 생긴 거죠. 이 경부 척추증은 뭐냐면 척추의 퇴행과 2개 이상의 척추뼈 관절 부분에 생긴 기형을 경부 척추증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유방 절제술로 했고, 절제를 했죠. 그 다음에 면역 체계 약화가 수백만 개의 암세포로 하여금 이 메리의 몸을 이미 약하게 만들고 다른 부위로 전이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암세포는 암 발생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서 척추 아랫부분에서 자라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제가 의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를 인생에 내맡기기 때문에 의사에게 너무 빨리 내맡기는 거죠. 사랑느끼님, 이프렌즈, POS님 안녕하세요. 이 암세포는 암 발생에 대한 저항성이 특히 낮은 척추 아랫부분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생리불순도 찾아오고 빈혈도 시작됐고 속도 메스껍고 정말 힘든 생활을 보냈죠. 근데 메리가 여러 해 동안 모든 종류의 감염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먹고 그러는데 이 항생제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요, 유방암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벤젠이 아니고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이 쓴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암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암은 우리 몸이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암 걸렸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기 때문에 죽는 거죠. 항생제를 자주 마시면 유방암 발병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17년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방암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네, 메리는 어려서부터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을 즐겨 먹었죠. 그리고 청량음료나 달콤한 디저트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도넛 그리고 설탕 많이 발라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유방암 발병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단 음식들이 유방암 발병 확률을 높입니다. 근데 메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섭취하셔야 되죠. 당분도 어차피 과일이나 음료나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돼요. 설탕을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암세포 성장에 기여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모든 암의 80%까지를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몰고 옵니다. 무엇이요?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근데 우리는 그 설탕이 없으면 또 음식의 맛이 없고, 안구 없는 찐빵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화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심장병, 상고호흡기 감염, 천식, 특정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불균형, 심지어는 상처가 치유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규명을 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박적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 너무 많죠. 술이나 담배 이렇게 피우는 습관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메리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정서적인 원인들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불화예요. 부모의 불화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부모님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 소심했던 메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죠.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싸우는 일이 있는데 결혼을 다 하셨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죠. 싸우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아이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암이 자라는 거죠. 식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이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막 다투다 보니까 식사도 제때 못하고 먹어도 체하는 것 같고 돌아버리겠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겠죠. 또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메리의 몸에 발병한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는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요, 좌절감과 두려움,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과 평화, 예민한 감정, 이런 것을 위협하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심적인 고통을 야기시키죠. 그러니까 맨날 감정을 억눌러야 돼.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 17일간 단톡방을 운영을 했는데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17간 홍보도 해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지 사람들이 강의 들으러 오니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부르고 후기 쓰고 강의 모집글 쓰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뭐 어떤 날은 막 숨통이 조여오는 그러한 것도 느꼈죠. 오랫동안 부모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끼며 양쪽 모두 기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였던 메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찢어지는 마음, 그 갈라진 마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저도 어린 시절이, 아우, 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술 먹고 막 대나무 꺾어서 일렬 중대시키고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방패막이는 엄마였잖아요. 그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느낌님, 바다이님, 세븐님, 행복하사유님, 어서 오세요. 낭독 함께 하실 분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낭독해 주실 분은 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낭독하실 분 계실까요? 네, 소개하고 해주세요.
난도 화이팅. 네. 낭독 화이팅. 네, 금능스님이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가 자주 막히는 원인, 그리고 목이 아픈 원인은 무엇이냐면, 항상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안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목도 안 아프고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농증에 있거나 비염, 이게 코가 꽉 막힌다. 그러면은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지, 오므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암의 정신적인 원인들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리비님.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만성 질병과 비효과적이고 독성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상 위주의 치료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플라세보 효과.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플라세보의 효과죠. 내면의 감정은 좋든 나쁘든 사람의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진정한 암은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는 감정,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이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화와 평화와 안정성을 원하는 마음과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는 이 소박한 감정이 억눌리면 언제든지 우리 몸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메리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불편했죠. 부모님과 서로 이제 불화가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근데 결혼을 할 때도 맞지 않는다. 왜 우리는 상대의 호감에 끌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가 갖고 있어. 그래서 그것에 끌려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한 결혼은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가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취미가 같은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무엇이든 비난받거나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한테 가둬 놓으면은요,
우리 몸은 그것을 도구로 만들어내요. 만약에 우리 몸이 너무 괴롭고 슬퍼, 죽겠어,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러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요, 이 도구로 변하게 만들어 놓죠. 근데 이 독은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슬픔에 젖은 눈물을 뱀의 피부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피부가 타들어가서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살 때 실제로 목격했던 거래요. 그런데 반대로 기쁨의 눈물은 뱀의 피부에 떨어져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불안감을 느낄 때 엄청난 소화장애가 오죠.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 이럴 경우에는 내가 먹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막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 있죠. 막 정신적 긴장에 초집중되는데 그러면은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 있는 쓸개관과 쓸개 결석이 생기죠. 밤즙의 분비가 억제되고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몸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킬 수도 없고, 소장과 대장에 엄청난 양의 독성 노폐물이 쌓입니다. 네, 양윤성님 안녕하세요. 어린왕자님, 늘비채님, 네, 감사합니다. 이 만성적인 변비와 함께 지방, 칼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그녀의 뼈 조직과 골수, 재생 기능들이 갈수록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즐겁게 살아야 하고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몸속에 있는 독성을 빼줘야 돼요. 대장과 소장에 항상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 음식들을 빼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이 너무 아파. 십시일강 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한테 암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치즈, 우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소화 요소가 빠르게 고갈됩니다. 비타민이 암세포를 파괴해요. 비타민이. 면역세포와 체효소, 비타민이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화 요소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천연 해독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천연 해독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죠. 메리가 정말 이렇게 암에 걸려서 아프고 왜소하고 마르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혼내킬까 봐 이 메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의 눈치만 보는 거. 엄마가 아빠가 싸우면은 어린아이들의 눈빛을 보세요.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눈빛이 우리 엄마 아빠 또 싸우는구나. 아우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러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했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남과 남이 모여서. 근데 이제 얼마나 싸워댔으면은 저희 아이도, 그때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가지고는 진짜 죽고 싶었다고, 자살하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는 신이 나한테 보내준 하나밖에 없는 선물인데, 그 아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 어찌 보면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싸웠는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네, 네, 잠깐 쉬어가는 터로, 네, 교대로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님, 123님, 명상일러님, 신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암은 병이 아니다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낭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뽀미님. 네, 좋아요. 예.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저는 10년 치료 100살이 되었고 요즘 정확히 절반 90년의 후보견에 있는 사립 나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어교과 교사로 일했습니다. 나달고는 전국 170명 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교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교통은 자유 그 자체, 교사에서 직접 보완할 교육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선택한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도화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마감 파스티에 소설 문서를 서명을 걸치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연습과 100가지 일본식을 카드로 만들어 일본식을 카드로 만들어 맞추는 문제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해보는 수업법을 이렇게 택기가 빠지는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안해낸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수업법을 몇 번의 책과 각종을 통해 실력이 소개 되었지만 세상의 주목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나다와 한국과 모두와 유치랑 은퇴로서 LHK 연구원 그리고 제가 그 주재한 기존의 교실 출판들 이것이 저는 문경을 정말로 궁금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거나 공부가 시키는 중심 교육의 최종 방향을 나가기 위한 설명을 초등학교 때부 수업이었고 무엇보다는 저희 수업이 지금과 지도부의 가슴속에 쌓아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보여주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저의 수능 수업은 그만큼 설명과 분석, 전화기는 원래 학교 교과 단위로 나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간 되고 똑같은 학교들을 가르치고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교사의 재량을 가져 예를 들면 일본 중세 초기 스피드 플레이식을 당시에 붙이고 있습니다. 영어로의 마력 지력을 출전하는 인적 수업 위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저는 실제로 남긴 친구도 매일 글을 쓰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며 신경에 관한 애들은 수업 처리하고 확실히 귀는 많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글자는 이게 매우 위생스럽긴 하지만 생각하는 일을 가난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이라서 인생 교통사고를 빠지고 만나는 것. 이것은 몸과 마음을 돌리는 부분이 철저하게 묘사하는 젊은 시절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문서 수업에서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제도 습관을 거듭하고 끊임없이 교육한 매도 퇴화하지 않고 때마다 즐겁다. 지금부터 유언자의 갱년에 거친 때때로 생각하고 때때로 인지하는 배우가 배우는 인생을 여러분께 보내주십니다. 새로 입학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이해의 수업에서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혹은 국어 수업 후에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배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와 인간으로 수업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수업 방식을 그대로 떠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다만 유치원을 읽고 교육과 일상을 살아가는 데 누구가 힘들어 부자로서 그 명예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시고도 되시 파이팅. 낭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번갈아서 낭독을 하니까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자꾸 다 보이지는 않네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는 원인은 내가 잘못된 식습관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메리의 성공적인 치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치유할 수 있느냐,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햇빛을 날마다 쬐어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 햇빛을 쬐야 돼요. 햇빛을 내리 쬐고,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양산을 쓰고 그러는데, 얼굴에 주근깨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암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때로는 명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나 위암, 췌장암, 암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 속에 있는 것을 완전 깨끗하게 빼내줘야 돼요. 어떻게 빼내줘야 돼? 이게 뭐야, 갑자기? 숙변이 쌓여 있어서 막 몇 년 전부터 숙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숙변이 쌓여 있어서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신경공 반사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파. 근데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을 먹는데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대장 속에 독소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속에 대장에 세균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쌓인 독소를 제거를 해줘야지 내 몸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간 청소를 하셔야 된다. 간에도 독성이 많이 쌓여 있어요. 간 청소. 간과 쓸개에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붙어 있던 수천 개의 결석이 빠져나올 때, 간에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암, 보이지 않는 장기들에서 암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간 청소, 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실수를 용납하고 실수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자책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의 치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자 60% 정도를 받아들이고 메리도 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네, 60% 정도를 받아들이고 6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후전이 되었고 암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죠. 또 암은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제로미입니다. 제로미는 림프종인 호지킨병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림프종인 호지킨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빠르게 성장 속도가 빠르면서 림프계의 암으로 알려졌죠. 청소년기나 50에서 70세의 노년층에도 이 호지킨병이 나타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병으로 몇 개월 안에 사망하기도 하죠. 1979년에 림프종 진단을 받은 이 제로미는요, 항암화학 치료요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항암화학 치료요법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다 빠져. 건강한 사람이 받아야, 항암 치료요법은 건강한 사람이 받아야 해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죠. 항암요법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빠졌대.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빠지고요. 미각, 단맛이 없죠.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밥 못 먹어요. 맛없어.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 치료 때문에 막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회사의 경영자로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정말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암은 병이 아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이에요. 홍채 박사님이에요. 홍채를 진단을 해서 그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질병을 알아내요. 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홍채를 보고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질병을 알아낸다.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소화기능과 림프의 흐름이 빠르게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일을 보니까 4살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21살 때도 경험을 한 거죠. 남자가 떠나갔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남자에게 떠나간 거죠. 그러면서 커다란 슬픔을 안았죠. 가슴 아픈, 그러니까 여자친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였죠. 그런 것을 이 홍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의 망령과 싸우는 거죠. 이 제로미는 개발동료상국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는 4살 때, 두 번째는 언제예요? 4살 때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거죠. 부모님은 이제 그를 멀리 떠나나만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냈죠. 근데 그게 비극이었어요. 저도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오라고 보냈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필리핀으로 왜 보냈냐고.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해서 영어 좀 잘하라고 보냈지. 그랬더니 자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죽고 싶을 때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이러면서 그때 정말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친구하고 같이 보냈거든요. 친구 자녀하고. 그랬더니 친구 자녀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야. 이게 남자애들인데 엄마가 나를 그때 버렸잖아. 필리핀에 나 버리고 왔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친구가 울면서 이놈새끼 내가 너를 잘 되라고 영어 공부 시켜놨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혼내켰다고 하더라고. 네, 아이가 너무 어릴 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면 오해를 하거든요. 이게 없잖아. 뭔가 없잖아요. 뭔가 없어. 깨달을 게 없어. 부모와 또 아이 어렸을 때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 제로미도 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서 오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죠. 그 기억의 망령들이 막 몸 안에서 살아난 거야. 막 낡은 세포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신진대사 노폐물 역시 제거할 수가 없었죠. 우리 인간의 몸은요, 날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억 개 이상의 낡은 세포와 엄청난 양의 신진대사 노폐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되고, 피부에서 보면 이게 죽은 각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간과 쓸개에 이제 담석이 쌓여서 거의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 사이에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어, 우리가 관습에 얽매이면은요, 관습에 얽매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암은 사람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꽉 막힌 교착 상태로부터 탈출구에 탈출구. 이 암은 뭐냐면 빈약한 자아 존중감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두려 하는 오래되고 단단한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제 주변만 해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항암 화학요법을 쓰죠. 방사선 치료를 하죠. 외과적 수술, 환자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심어줍니다. 고통을 더 키워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환자 스스로 피해의식과 자기 공격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자의 마음속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네, 빨리 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사랑스럽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 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힘들어요. 암을 고칠 수가 없죠. 이 독성이 가득했던 이 암세포는요, 이 혹독한 환경,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싸워서 암을 이겨내야 돼. 암세포가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세포로 재탄생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암 걸렸다 하면은 이 암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데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이 독성 물질 이것을 막 더 막 심하게 내려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이 책에서는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항암 치료를 권한다, 뭐 약물 치료를 권한다, 아니면 항암제, 뭐 있죠? 항생제를 권한다. 그러면 의사한테 반드시 물어보라고 하죠. 당신도 항생제를 먹습니까?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방사선을 치료하시겠습니까? 항암 치료 요법을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의사들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을 위해서는 하는 거죠. 이 독성 강한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몸에 대한 폭력성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암세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외로운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그럴 때 암세포는 자라나고 있는 거죠. 암은 파괴가 아니라요,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무언가를 치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은 내가 먹은 음식을 조사해 봐야 돼.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지? 배가 아파.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었지? 저녁에 무엇을 먹었지? 우리 아이는 내가 무엇을 먹였지?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열이 막 펄펄 끓어오르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의 몸속에서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세균이 들어왔으니까 저 세균과 막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억지로 병원에 가가지고 약물을 투입시키고 막 주사를 놓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네. 책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잠깐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실 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음악을 많이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건강독서 모임을 운영해요.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요. 건강독서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의 건강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당연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의사의 말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는데 한 1년 동안 건강서적을 읽다 보니까 정말 잘못 알았던 것이 너무 많구나. 왜 이렇게 우리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한테 약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조주가 만들어준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한테도 미안하죠. 그 편도선을 잘라내는 게 아닌데 편도선은 다 필요한 건데 잘라내게 만들고 또 치질 수술도 하게 만들고 부모로서 못할 짓을 했네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항상 화평을 해야 돼요. 화평이 없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죠. 스트레스가 마음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신체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이 모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암은요,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암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겪는 고통, 실망, 혼란, 외로움, 절망, 분노,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제 주변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절대로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놀랍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모든 암의 출발점이고 질병의 출발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은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암세포가 세포 사멸에 저항할 수 있도록 바꿔놔요. 이 연구자들은요, 이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유도하는 그 BAD 단백질 활동이 멈춘대요. 암세포가 에네네프린에 노출되어 있을 때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BAD 단백질 활동이 멈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이 발병하는데 기여합니다. 암 치료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지금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을 읽어드리고 있고요. 지연이는 안드레아스 모리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암이 발병하고 몸 전체 치유가 시작되려면 최소 2, 3개월에 두세 개의 위험 요인이 있어야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공동 요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일상적인 X선, 우리 방사선 많이 촬영하죠? 유방 촬영, CT 촬영 등에서 나오는 이유나 방사선이에요. 모든 암의 75%가 방사선 손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쉽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트랜스지방으로 가득한 식습관도 피하셔야겠죠. 이게 흑색종과 같은 암을 유발합니다. 암은 몸에 강력한 해독 반응을 유발하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햇빛 노출을 피하면 쉽게 재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왔어요? 우리가 암에 걸렸죠. 그러면은 햇빛을 많이 쐬야 돼. 햇빛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또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건강검토가 백소장인데 그 백소장님은 선크림을 바르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피부암 걸려서 선크림 발라야 돼요 하는데 그럴 정도로 햇빛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암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암이다. 이타적인 봉사는 이면의 숨은 동기에 따라서는 고결한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죄의식 또는 그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희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은 암을 치유할 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암을 치유하고 싶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도 덜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은 하루의 매 순간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랑으로 살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만져줘야 되겠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오일 마사지도 받게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건강을 돌보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몸의 세포들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병 위험을 3배를 증가시켜요. 남자들은 전립선암에 잘 걸리고 여자들은 유방암에 잘 걸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래요. 요즘에는 여성의 2명 중 1명꼴로 5년 내에 가족의 죽음과 같이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족이 갑자기 죽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소화 기능과 배설, 면역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서 우리 몸 안의 독성 농도를 위험 수준까지 올립니다. 우리가 화학 치료를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니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건데 그것은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하여 몸 안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고통까지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건강독서 모임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책들을 쓴 의사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양심 선언을 하고 썼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제가 낭독을 해서 누가 뭐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건강서적을 보면은 의사나 정부나 뭐 간호원, 아니 제조업체, 제약업체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 건강서적이 하나같이 다. 근데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암이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발병하고 나서 치유 목적으로 하는데 암 치료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은 병이 아니다. 223페이지에 보면은요. LDL 콜레스테롤을 이제 도호쿠 대학교 연구 결과에서 얘를 비난받는 LDL 콜레스테롤을 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는데 햇빛 노출로 인한 비타민 D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준대요. 심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마가린을 즐겨 먹잖아요. 집에서도 마가린을 많이 사용해서 먹는데 이 마가린은 무엇이냐면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소화하기가. 근데 마가린을 많이 먹죠, 우리가. 근데 이 활성산소들이요. 해로운 지방들을 먹어 치우면서 세포막에도 상처를 입힌다는 거야. 그래서 노화와 퇴행성 질병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또 마가린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름을 먹으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세요. 이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것을 먹잖아요. 유방암에 걸릴 확률 69% 늘려줍니다. 그런데 암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지방이 있는데 그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45%를 감소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확산을 막아준대요,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세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샐러드도 우리가 많이 먹는데 또 예쁘게 보이려고 여기다 화학약품을 또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대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샐러드를 또 함부로 또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예뻐 보이는 것이 이 화학물질로 해서 상하지 않게 하고 오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279페이지에 한 번 더 보면은 이 햇빛을 많이 가리는 옷이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더운 날 한낮에 필요 이상 햇빛을 쬐거나 오랫동안 햇빛을 쬐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 가루알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당뇨약을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먹죠. 고혈압도 죽을 때까지 먹죠. 왜 그럴까요? 안 먹어야 하는데. 한 번 걸리면 그게 돈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이것을 제가 다 남겨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더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건강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게 건강서적도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의사나 제약업체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몸을 알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알지 못하면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밤 8시에 십시 1강, 십시 2강, 십시 3강에서 50에 있는 손자병법 강의가 있습니다. 김희진 에반 대표님이고요. 우리가 불확실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2500년 전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얘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50의 변화가 인생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성모 작가님이 책을 쓰셨고요.